오늘도 또 뉴스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는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빌드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어제 저도 이거 뉴스 보고서는 조금 이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모바일 AP 엑시노스 있잖아요. 네. 전 모델에 탑재된다 그래서 이 성능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오늘 인덱스 시간에는 빈센트 김두원 부장 모시고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 걱정했었던 AI 버블론 하나랑 그다음에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 있잖아요. 이게 뭐 유야무야 없어진 것 같은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고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춥네요.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 출근길에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따뜻합니다. 화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1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1.37%, 그리고 S&P 500은 1.07%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은행발로 해서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 뭐 부실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디에 대출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뭐 100%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은행들의 문제는 그 좀 일부의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이 그 이번에 좀 되게 잘 안 나왔다고 뭐 그래가지고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폰 걱정인데 뭐 이 얘기가 좀 뉴스에 좀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색깔 변하는 거. 뭐예요? 아이폰을 샀는데 색깔이 변한대요. 기능이에요? 아니 며칠 됐다고? 아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렌지색을 샀는데 핑크색으로 좀 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산화의 문제로 보고서 이거를 지금 대규모 리콜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거의 애플이라는 큰 회사가 3.9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게 뭐 아이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꾸준하게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핸드폰을 살 때 우리가 알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번 아이폰 쓰시던 분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OS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용 환경 들이 많이 락인이 되기 때문에 도망 못 가죠. 예, 도망 못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뭐 그게 또 애플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생필품 된 것 같아요. 애플이 생필품이 됐다? 네. 예. 저는 애플 안 써가지고. 아니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쵸. 네. 모바일 폰이 생필품이 됐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개발도상국에서 아니 핸드폰이 생필품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필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20년 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이주호 기자네 전기 들어오죠. 전기 생필품 아니에요? 이주호 기자는 어제부터 생필품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아침부터. 갑시다. 네. 첫 번째 뉴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뭔가를 좀 매조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그러면서도 이게 좀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고 약한 모습은 좀 보이고 싶지 않고 그 사이에서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딱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이 에이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자간 회의 중에 멀쩡하게 돌아가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WTO 이런 거, UN 다
네. 다 해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갈등의 관계로 다들 변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누굴 만나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공간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이펙의 독창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에이펙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법적으로 구속해서 사인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행사면은 이 정상들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남들 안 보는 자리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한 1,700여 명 정도의 CEO들이 모이는데 네. 이 CEO들도 지금 국제관계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엄청 아픈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국가의 그 수장, 그러니까 정상들을 같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협력 세레모니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에이펙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물론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한국하고 공정한 협상을 했습니다. 협정을 했습니다. 라고 네. 얘기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협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 음. 라는 표현을 썼는데 EU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린 매우 공정하게 협정을 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하게 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휘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를 받고서 그러니까 이제 협정이 되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나만 결정하면 되겠구나 네. 라는 정도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떠날 때는 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펙을 하고서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는 네. 우린 이미 다 사인을 다 했고 모두가 만족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을 존중을 하지만 그 중국의 관세가 55% 지불하고 있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네. 11월 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1월 1일까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협정 기간입니다. 네. 그 유예해놨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히토류로 중국이 우리를 위협을 했었고 반대로 우리는 항공기와 같은 것들로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료는 그 중국의 히토류를 많이 쓰겠지만 부품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터빈이죠. 네.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빈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가스터빈 관련해서 다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가스터빈 쪽에 쇼티지가 나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제트 엔진 네. 하고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블레이드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같아가지고 항공기가 지금 한 4만 대 정도가 주문이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대기 상태거든요. 4만 대요? 예, 예. 4만 대. 근데 안 그래도 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4만 대통령하고 뭐 협정할 때마다 우리 뭐 1,000대, 뭐 우리 2,000대 뭐 이거 했잖아요. 네. 근데 다 만들 수는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4만 대의 수주장고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 들어가는 그 재료들과 뭐 기본 블레이드나 이런 것들, 로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쇼티지 상태여가지고 이 발전용 가스터빈도 그 공급 부족이고 네. 항공기도 공급 부족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그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제조업 중에 하나가 이 항공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물 협정 관련해 가지고 호주하고 광물 협정을 맺었는데
요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히토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미 협상의 키맨은 김정관 장관, 사업부 장관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관 장관은 특별히 멘트가 별로 없어요. 보통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때 그 김용범 실장이 만났을 때도 김정관 장관이 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루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제 얘기했는데 전액 현금 요주는 아니다. 그거는 좀 확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미국은 진짜로 그걸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진짜 인식 못한 것 같다고. 진짜 인식 못한 것 같다고. 네. 근데 그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국의 어떤 것들이 좀 받아들여졌고 에이펙에서 그 협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당장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점보다는 국익에 맞는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협상 시한에 쫓기게 되면은 우리가 네.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추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김정원 장관이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네. 거기는 그 무역 협상하는 데가 아닌데 굳이 왜 가서 그렇게 오래 얘기했을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 마스카 펀드 그 조선업 부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논의하러 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김정관 장관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그 부분 맞다. 음.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가 좀 있어서 뭔가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 돈은 뭐 안 낼 수 없는 분위기고 네. 대신 우리가 그동안 좀 그 수건 사업이었던 거 원자력 협정 같은 게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력도 뭐 우리 그 체코 원전요. 예 네. 보니까 노예 계약이라고 사실상 뭐 인정했다더만요. 그 한수원 그죠? 불리한 계약이었다. 예. 예. 예, 매우 하여튼 좀 안 좋은 계약이었다는 거를 정부가 지금 인정한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근데 그 불리한 계약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아마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뭐죠? 다음 이제 원전 때도 네.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 근데 영업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아예 경쟁조차 못 하게 됐죠. 우리랑 웨스팅하우스하고. 딱 그냥 저 이른바 나와바리를 딱 이렇게 정해놔서. 예. 예. 그래서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사 안 되는 돈 안 되는 동네, 좀 되는 동네는 웨스팅하우스 그쵸. 이렇게 간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그때 화가 났던 거는 그때 뭐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리한 계약을 맺은 걸 넘어서 왜 그거를 구조화를 시켜서 합작 회사까지 만들려고 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도 넘어가 두 번째 뉴스는 요새 반도체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확실히 삼성전자에 물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걸 기회를 잡아서 돌파할 수 있느냐가 이제 삼성전자의 역량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물은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TSMC의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쳐서 삼성을 찾는 기업들이 꽤 많대요. 뭐 이때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네. 근데 TSMC랑 얘기하면 뭐가 안 되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와서 하고 좀 해보다가 그냥 뭐 어느 정도 원래 테슬라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해보다가 오케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질러버려요. 뭐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납품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는 우주를 안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스페이스X에서 우주는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반도체를 만들어 오기만 하면 된다. 네. 그 우주 가서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다 책임진다. 네. 뭐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오기나 해라. 그리고 뭐 하다가 뭐 의사 결정할 거 있으면 자기가 그냥 사인하거나 아니면 일론한테 바로 전화한다고. 실무자가요? 예. 네. 그래갖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S26 내년에 나오는 모델이죠. 네. 여기에 엑시노스 2600을 적용하기로 했고 양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 출시하는 제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데 비율로 보면 한 5대5 정도 된답니다. 제일 큰 시장이 한국, 유럽. 네. 요게 한 묶음이고
미국, 일본 요게 한 묶음인데 보통 일본에도 팔려요? 팔리죠. 이게 갤럭시가? 예. 아 그래요? 예, 뭐 일본 사람도 마땅히 살 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일본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갖고. 음. 근데 일본에서도 팔리긴 꽤 팔리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뭐 소니나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좀 팔리긴 팔립니다. 갤럭시. 예. 근데 미국은 그러면은 왜 그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게 퀄컴이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래갖고 판매허가 받고 그러는 게 조금 유리하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엑시노스가 성능이 떨어지고 수율이 안 좋고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넣기로 했다가 다 갈기도 하고 막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은가 봐요. 근데 이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듣긴 들었거든요. 네. 이거 26에 엑시노스 넣을 것 잘 같은데 나왔다? 잘 나왔다. 아, 근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여기 나오는 얘기로는 그 벤치마크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인 성능으로 보면은 애플의 A19 칩셋보다 6배 이상 NPU 성능이 좋다. NPU라는 거는 이제 그 일종의 AI 처리하는 네. 그런 그 기능이 있는 칩셋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바일 AP가 네. 있으면 요 공간이 NPU, GPU, CPU 네. 이렇게 돼 있는데 NPU 성능이 한 6배 정도 더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CPU 성능은 14%, GPU 성능은 75% 높은 것으로 디자인 성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오면은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그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엑시노스 사업부는 이제 빵이죠. 안 들어갔으니까. 네. 엑시노스를 써주는 사람은 삼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퀄컴을 들어가야 되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어가죠. 네. 사와야 되니까.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이제 뭐 퀄컴이 TSMC 거를 이용하게 되니까 파운드리에도 주문이 없죠. 근데 이제 엑시노스가 좀 잘해주면은 엑시노스 사업부도 돈을 벌고 네. 그럼 파운드리도 찍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고 음. 모바일 사업부도 내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덜어지고 퀄컴 칩 좀 덜 사와도 되고 이런 겁니까? 네,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그동안 못했던 게 너무 뼈 아팠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죽 못 났으면은 니네 형도 안 써주냐. 네. 근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엑시노스가 좀 잘 나와서 26에 들어간다라는 게 좀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가 되면은 테슬라 AI6 네. 칩하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또 시스템 LSI 사업부를 좀 먹여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스템 LSI 사업부가 지금 디램은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엑시노스로 좀 어떻게 좀 해보고 내년에는 이제 또 테슬라와 애플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은 잘 되고 있다고요? 디램 잘 되고 아니 있잖아요. 그 LSI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그거는 디램은 네. 디램 파운드리를 따로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시스템 LSI는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에이식 사업부. 반도체. 예, 예. 예, 그 사업부.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는 적자. 네네. 디램은 돈 많이 벌잖아요, 예, 지금. 예. 예. 그 얘기고요. 질문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LSI 그러니까 A식 반도체 사업부에서 디램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디램은 잘 되고 있고. 디램은 잘 그러니까 되고 전체 있고. DS 네네네네. 사업부에서 디램은 잘 되고 있고. 정프로님은 다 이해하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 더 해드리면 이제 물 들어온 거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네. 현대차가 타임지 기준으로 33위가 됐는데 작년에 192위였습니다. 뭐가요? 타임지 기준으로 네. 그 올해 세계 최고의 기업 순위에 아, 3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예. 오. 도요타가 48위 오. 역전했네요. 역전했습니다. 아시아 완성차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완성차? 예, 예. 아시아에 한국, 일본 말고 또 있어요? 한국, 일본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진짜 없네. 근데 일본 아시아 도요타를 일본 제쳤다는 게 일본 중요한 거죠. 천만에도 여러 개고. 네. 예. 그렇긴 거기에 하죠. 상위 네. 100대 기업 중에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차가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위라는 거예요? 예. 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가 작년에 세계 최고 1위 기업이었는데 네. 1000위권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에? 애플이? 예, 예. 왜?
타임즈가 그렇게 선정했으니까. 예. 네. 뭐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긴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손등은 좀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네. 관세 문제 해결되니까 주가 오르는 것도 네. 이게 악재가 많아서 그런 거지 기업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GDP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1분기에 5.4, 2분기 5.2, 근데 3분기에서 4.8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중국은 GDP를 5%로 맞출 것 네. 같은데 이번에 4%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 부진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게 3.8% 성장을 하는데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다는 거는 네. 이 섹터 간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5% 감소했고요.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부동산 개발 투자가 13.9% 하락했습니다. 네. 이거를 보통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할 때 사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도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중전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한번 그런 콘텐츠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중전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5차가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이번에 나옵니다. 네. 사중전에서 짜집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중전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제조 2025가 2025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26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울까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관점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내부적인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반대로 이 첨단 분야에 대해다가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으니까 그리고 이쪽 안 좋은 것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드디어 중국의 GDP 성장률이 4%가 무너졌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중국 관련해서는 그 조영남 3%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영남의 중국통이라는 저희 그 에피소드 모음이 있거든요. 네. 아, 조영남 교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특히 정치 체제 관련해서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신데 가장 연구 많이 하시고,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중국의 뭐 정치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뭐 사중전회니 양회니 뭐 이런 거 좀 많잖아요. 네. 정확히 뭔지 양회란 이름도 이렇게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등등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죠. 네, 정프로가 진행을 했고요. 정말 좋은 진행자죠. 네. 아 댓글에서 정프로님한테 아부하지 말라고 댓글에서 이제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댓글만 자꾸 들을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자,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